네, 반갑습니다. 평론자입니다. 지난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영문의 자료가 11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읽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4일에 발표를 했지만 12월 달 회의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지금의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23년도 동안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에는 금리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금리를 높이는 데는 다양한 재료가 있죠.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전쟁이나 중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GDP랑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GDP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기존의 의견과 비슷하게 그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점이 2%인데 이 수치에 문제없는 명목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명목 임금 상승률이 수치가 5%, 뭐 6%, 7%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FOMC 인플레이션 목표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약간 좀 영향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위원회 인원들은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줄부터 셋째 줄, 이 참여자들은 동의했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셋째 줄부터 넷째 줄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번 달과 저저번 달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CPI YoY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감소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었고요. 근데 FOMC 회의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 너네 말대로 감소했는데요. 그럼 단편적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하는 그냥 뻔한 말인 자료를 더 봐야 한다, 케이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 모든 참여자들, 모든 위원회들을 말을 하겠죠. 모든 위원회들이 아래 내용을 동의합니다. 이제 이게 12월 달 물이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50bp를 상승했죠. 연준에서 보유한 증권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이 연준의 발란시 시트를 좀 줄이는 행동과 비슷하다. 이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위원회가 4% 초반대가 되는 것을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정도는 그어드렸고, 이게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OMC 회의록에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지금 서술 또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동의했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번에는 전원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전원 동의가 많았지만 좀 의견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바라본 시선과 좀 다를 때는 한두 명씩 조금 이렇게 반발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문서를 좀 보자면은 패트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블라드가 과거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을 해서 아까 봤었던 문서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서 보이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23년도도 금리가 낮아진다는 경향보다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시장 상황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소수의 사람들은 23년도부터는 약간 꺾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봤듯이 그 길은 약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만 더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24년도부터를 좀 바라봐야 된다. 23년도는 사실상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대중들하고 좀 약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가 막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가 막 긴축됐다 또는 뭐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높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금리를 높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23년도에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투자 상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지를 않기를 빌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동시장, 뭐 실업급여,
소비자 기대 지수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는 느낌이 마이너한 느낌으로 갔고요. 지금 현재 좀 약간 메이저격 지수가 CPI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뒤 다음 주 목요일에 CPI 발표가 있고요. 이 CPI 발표 때 근원 쪽에서는 MOM과 YOY 값이 뭐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거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YOY 값과 MOM 값 중에서 YOY 값이 약간은 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컨센서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7%, 뭐 7.0%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진짜 재밌어지겠죠. 근데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좀 낮게 나왔어요. 뭐 6.6, 6.5 정도. 그것도 전문가들이 분석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죠. 6.5%, 6.6%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 같은 것들 잘 버텨주면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1월 12일에 지수가 발표가 된 다음에 2월 초에 FOMC 일정이 있습니다. 22년도 메타랑은 좀 다르죠. 22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 바로 그 다음에 FOMC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체감하기에는 약간 2주마다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2년도 12월 달이 연말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등 거래대금이 참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부터는 이런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들어올 것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무료방이 제한이 없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고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이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되시고요. 제가 PC 화면이라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모바일에서는 클릭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 걸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